이제 윈터스쿨 예열도 좀 할 겸 우리 중3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 좀 한마디씩 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윤희부터 한마디 한번 해줘볼까? 나는 중3 겨울방학이 고1 성적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마지막 기회. 나는 조금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겪을 모든 고생의 시작.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공부는 기세잖아. 그래서 즐겁게 부딪혀보자. 나는 중3 되면은 다들 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근데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점점 무서워져. 남량 특집.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냈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중3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기억나? 나는 수학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많은데 대치동 맛이나 보자 이러고서 이제 친한 엄마 친구 아들 형이랑 이제 단과 수업을 들어갔었어. 근데 나 빼고 다 고3 N수여가지고 이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지. 생각보다 할만한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껴서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수능 공부가 그렇게 두렵거나 버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렇게 딱 매운맛을 봤다. 그치. 마치 오늘 컨텐츠 같은 그런 감성이거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할만했나 보네. 개념 수업이었었어. 문법 개념 수업이었었는데 그래도 고3 강의는 확실히 더 어려울 텐데. 윤희는 그러면? 그 당시에 개강했던 예비 고1 현장 강의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강의들을 들었고 그러면서 독서실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사실 우리 고1 시작할 때 한 2월쯤부터 코로나가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그때는 이제 학원은 아예 가지 않고 거의 독서실도 안 가고 집에서 최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20학번으로 서울대 의대를 진학한 아는 오빠가 계셨거든. 이제 지금은 선배가 되신 분인데 본인은 중3 겨울방학까지 실력 정석을 6번을 돌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감명을 받았어?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왜냐면 그 선배가 내신도 되게 좋았고 수능도 정말 잘 보셨던 분이셨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로 6번을 다 푼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답만 모아서까지 해서 나도 6번을 채우고 중3 겨울방학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 기본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실력 정석으로 6번인데 이게 중3 겨울방학에 6번을 풀었던 건 아니고 선행할 때부터 착착착 이전 거부터 다 세봤더니 6번이 되도록 그 정도로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어. 이러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 나도 이제 그 오빠의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감명을 받아서 했던 이제 거지. 모두가 실력 정석 6번을 풀고 서울대 의대에 가는 건가?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나는 정말 강력 추천해볼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준이처럼 뭐 대치동 현강을 듣진 않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국영수 학원에 다녔어.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 마치고 학원 면학실을 이제 내 자습실처럼 사용을 했지. 소수 정예다 보니까 1대1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원을 정말 내 전용 독서실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그건 때문에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중3 겨울방학 공부법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수학 공부 이렇게 해놓자. 근데 약간 중3 겨울방학에 우리가 아까 제 바람을 넣었잖아. 되게 그렇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너무 바람을 근데 많이 넣었지. 맞아.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약간 선행 진도를 빼겠다고 무리하게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제대로 하자라고 생각했으면 맞아. 좋겠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하냐면 그냥 하던 선행 학습이 있다면 그냥 무리하게 진도 빼지 말고 그냥 이전에 공부하던 속도 그대로 가면서 뭐 요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거 좀 다졌으면 좋겠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그때 시험에 치이는 삶을 살게 될 거잖아.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일찍부터 다져둔다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과목. 그래서 미리 공부해두기 정도? 수학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 나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1학년 1학기 내신 수학 범위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규아 언니가 얘기해줬듯이 다들 공부하는 시기잖아. 맞아. 나도 여기서 이제 고1 첫 번째 내신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지. 내신 문제집부터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을 재고 조금 어려운 학교 또는 내 학교 아니면 내 주변의 학교의 기출 문제집을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푸는 것도 추천을 하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거의 중3 겨울방학 때 거의 모든 걸 다 해놓는다는 그런 마음이구나 진짜. 특히 첫 시험 아까 시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잔뜩 기세를 좋아가지고 잡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1학년 1학기 수상 범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 추천해. 맞아, 그거는 진짜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거는 선행이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수상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면 수상만 붙잡고 있기에는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길더라고. 맞아. 그 더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겨울방학이 너무 짧더라고. 여름방학은 또 아무래도. 2학기에 수학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다른 과목을 더 맞아.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뭐 1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수학 선행 같은 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일단 선행은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는 거고,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누적 반복 학습을 나는 좀 추천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었냐면, 공통수학 1단원을 나갔다고 쳐? 그러면 그 자습실에서 그 1단원에 해당하는, 나는 정석으로 나갔어. 그래서 연습 문제랑 예제를 푸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2단원을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2단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와 예제를 풀고 1단원의 연습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적하듯이 반복을 해나갔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 가서는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단 말이야. 장기 기억으로 좀 저장되는 효과도 크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1단원을 푸는 것보단 훨씬 더 복습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굉장히 추천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그런데도 거의 문제를 안 틀렸었어.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나는 성격상 반복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해봤자 두세 번 풀고 넘겼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런 각자한테 맞는 친구들도 방법이 있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처음 풀 때 진짜 제대로 푸는 거야. 그거 맞아 진짜. 그치.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일본을, 같아. 그래 오답도 줄고 음. 더 할 맛이 나더라고. 맞아. 추천하는 교재나 문제집 같은 게 있을까요? 수학이 어려운 학생이면 진짜 이것저것 맛볼 생각하지 말고 센, 계름유형 이런 적당한 난도의 문제집들 골라서 좀 진득하게 풀어보는 거를 권하고 싶어. 조금씩 레벨업하면서 난도 높여가는 거지. 그리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센, 고쟁이,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뭐 이런 기본적인 내신 문제집을 모두 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대비하는 거야. 나는 뭐 실력 정석 그리고 최강 TOT라는 문제집도 있거든. 절대 등급, 자이스토리, 531 하이퍼 등등등 이제 어려운 문제집도 좋고, 아니면 뭐 강남 3구 윤희가 풀었다고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학교들의 기출 문제도 적당히 이제 빡빡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 나도 놀랍게도 시준이가 얘기했던 문제집들이 정말 많이 겹쳐서 풀었던 것 같아. 거의 그냥 다 풀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만큼 풀고 들어가야 아, 뭔가 시간 그랬구나. 압박이 있더라도 맞아, 멘탈이 맞아. 안 깨지고 이걸 계속 풀어나갈 수 있더라고. 다 풀었냐? 나도 근데 풀었어. 고1 때는 진짜 이걸 다 풀었던 것 진짜? 같고 나중에 갈수록은 조금 덜 풀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수상하는 진짜 많이 풀고 들어갔던 것 같아. 이렇게 다 풀어야 의대를 갈 수 있는구나. 나는 근데 진짜 시준이나 윤희가 말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안 풀긴 했는데, 정석 기본이랑 실력 이렇게 풀었고, 만약에 중등 심화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A급 수학 정도? 그래서 나는 그거 3개밖에 안 풀었어. 너희들이 말한 뭐 센이나 그런 각종 문제집들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내신 대비 할 때 풀었던 것 같아. 문과라서 그런지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막 고난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쪽에 풀었던 것 같아. 내신 대비하면서도 풀었고 나도 그러니까 겨울방학 다 보진 않았어. 맞아. 밑에서부터 점점 쌓아나가는데 양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라. 맞아. 두 번째는 겨울방학에 영어 공부. 영어요. 이것만은 그다음- 꼭 해봐라. 우선 나는 일반고를 나왔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학교의 내신 문제에서는 보통 문법이랑 서술형이 킬러란 말이지. 네. 그래서 문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식 영문법, 그러니까 뭐 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투부정사 이런 와, 기억난다. 그런 한국식 영문법이 이제 내가 말하는 문법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경험상 진짜 개념, 정말 그 한국식 영어 문법의 개념과 이제 이를 활용한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제 3년 내내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할 확률이 좀 높아. 아니면 완전히 다 암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치? 사실상 너무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그건 이제 베이스가 중요하거든. 한 번 제대로 잡아두면 잘 까먹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영문법을 완성을 해놓고 입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문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국어 문법도 똑같이 중요하지. 공부해야 똑같이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고 이제 영작으로 나오는 그 서술형 있잖아. 그걸 잘 쓰려면 이제 그냥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 영어 실력이 좋으면 훨씬 유리해. 그치. 맞아. 그 영작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문법을 깔고 가는 경우가 많던데. 맞아. 그렇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문법이 필요하고 근데 잘 하고 싶으면 일단 영어 실력이 좋아야 하고 나는 어떤 거를 권하냐면 그냥 수능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화통 자유스토리 이런 거 풀거나 아니면 EBS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기. 괜히 막 틀리게 영작 연습을 이제 좌충우돌 해보는 것보다는 독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라고. 좋은 교재를 사용해라. 네, 훨씬 빠른 길인 것 같아. 나도 이제 시준이랑 비슷하게 문법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 대신에 이제 나는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휘야. 시준이가 그 특히 뭐 영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 영어 실력의 베이스는 어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휘나 문법을 최대한 단단하게 쌓아놓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본인의 실력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게 될 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국제고를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영어 공부를 너무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아니면 EBS 연계 문제집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어. 그래서 토플이나 탭스도 굉장히 질 좋은 지문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토플이나 탭스 지문을 함께 이제 풀면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무조건 분석을 해야 해. 근데 보통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법의 문제이거나 두 번째는 어휘의 문제이거나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의 문제이거나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제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걸 다 이제 단어장에 옮겨 적어놓고 외운다든지, 문법이 문제라면은 자기가 본래 이제 나가고 있는 문법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다든지, 최대한 다양한 리딩 지문을 풀어보면서 자기의 영어 실력까지 함께 쌓아 올릴 수 있게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질문 있습니다. 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막 진짜 어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 단어장부터 어떤 걸 골라 써야 되는지, 얼마나 봐야 단어장?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요, 단어장으로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진짜? 왜냐면 단어장은 너무 나 단어 좀 외워줘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내일 되면 까먹는 거야. 결국에는 반복이잖아. 근데 반복을 한 단어장만으로만 하면은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리딩을 정말 많이 했어. 왜냐면 리딩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같은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이제 리딩을 많이 하면서 저절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문을 읽었을 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 있어. 그리고 B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또 5개 정도 나왔어. 그러면 2개 정도는 겹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작은 노트 같은 거에 옮겨 적고 외우다 보면은 결국엔 그게 나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또 하나 그렇게 리딩을 많이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은 게 이제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지까지 함께 알 수 있는 거야. 단어를 훨씬 더 오래 그 단어가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그 온갖 케이스들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걸 추천해. 같은 맥락에서 나도 단어장 얘기할 때 꼭 예문을 함께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지. 리딩 실력도 늘리면서 기억도 어휘 더 실력도 잘 늘리고. 윤희는? 중3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특별히 자신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영어는 더더욱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문법이 조금 어려운 학교를 간다 하면은 시준이가 말한 것처럼 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까지 계속 원서 같은 거를 부교재로 썼다 하면은 그걸 여러 번 미리 읽어보고, 이 학교는 매년 그 해 새로 나온 수능 어디 단어장을 쓴다더라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외워 들어가면 확실히 내신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가 아니라 언니처럼 그렇게 특수하게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도 사실 내신형 영어로 시험을 출제하진 않았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사실 도움이 되었던 영어는 토플이랑 원서 읽기였던 것 같아.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중3 겨울방학에 토플을 잡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낫지 않을까. 뭔가 국제 학교나 국제고는 사실 나도 케이스를 잘 모르겠는데 자사고만 되더라도 중3의 토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2나 중1 친구들 시간이 있다면 토플을 하면서 진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그 네 영역을 고루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대신에 중3 친구들은 책을 차라리 더 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토플이나 탭스는 부족할 때 자기가 해야 한 거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을 때 부가적으로 맞아. 하면 좋을 것 같아. 유물입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저는 워낙에 항상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컨셉을 준비해봤습니다. 컨셉을 준비를 해왔군요. 왜 본인이 스스로 컨셉 잡으면서 터졌어? 그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배한테서 얻어야 하나요? 어쨌건 만약 일반고를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중학교 근처나 어쨌건 그 학군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진학할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본인 중학교의 선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어머니들이나 맘카페 같은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학원과 입시 설명회 같은 데서도 본인 주변 학교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를 진학했다고 한다면 매번 커리큘럼이 바뀌긴 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더라. 뭐 후기라든지 아니면 학교 설명회에서도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커리큘럼 설명회 같은 거를 학교에서 해주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 수업을 한다,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엔 유튜브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정보를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유튜브를 우리 같은 경우는 하더라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영어도 겨울방학에 공부하기 좋은 교재나 문제집. 문법에 궁금하네. 관해서는 천일문, 천일문 유명하지. 천일문, 그리고 성문 종합영어. 와. 진짜야. 이건 처음 진짜야.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이걸 올해는 공부했다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내 이걸 또래 공부하지 중에. 않았어. 근데 이게 진짜 한국식 영법을 공부하려면 참 좋은 책이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했었어. 그래서 뭐랄까 그 한국식 영어 문법의 시작 같은 그런 책이니까 이런 걸 보는 것도 도움은 약간 된다. 정석 같은 감성인 거지. 그렇지, 정석 같은 감성으로. 그리고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마더텅 자유스토리, 독해 문제집, 고3용 관연도 작년 수능 수능 완성 요거 정도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문법, 독해, 수능을 위해서는 완벽한 커리큘럼이네. 그렇죠. 근데 다 하면 좋지. 충분한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관에서는 사실 기출은 어떤 문제집을 갖고 해도 똑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심일 모의고사 문제집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 들고 다니기 간지나는 쪽으로 고르고 있네. 자기가 이제 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맞아, 디자인 맞아. 선택하면 돼. 맞아. 하고 나도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을 때 뭘 썼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봤어도 괜찮겠다라고 싶었던 거는 지존이라는 문법 약간 개념서 같은 게 뭔지 있거든. 알아. 완벽하게 수능형은 아니지만 완전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다지고 조금 더 심화까지 하기에 좋은 문제집이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예비 고1 딱 첫 시험을 맞이했을 때 긴장하지 않도록 본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보통 시연이 먼저. 이제 눈치 싸움이야. 그렇죠. 보통 쫄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땐 쫄아야 결과가 좋거든. 과장 좀 보태서 고등학교 3년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쫄 것 같아. 근데 이 말에 나도 진짜 공감해. 근데 그래야지. 연습할 때는 쫓는 게 맞고 시험 칠 때는 안 그치. 쫄아. 그건 시험 맞지. 칠 그건 때는 정말 이제 맞아. 내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목표가 높을수록 시험 대비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내신 대비 기간을 6주로 잡고서 올백을 맞았었거든. 올백? 근데 이제 점점 시험 대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 정도는 이만큼씩만 하면 될 것 같다. 그치. 메타인지를 딱 하고 얼마나 그렇죠. 필요한지 알면 그런 그런 노하우가 거 생겨. 수정되니까. 점점 이제 대비 기간이 줄여 나가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목표를 5, 1등급 이런 걸로 잡으면 절대 그 점수 못 받아. 그래서 같은 학교의 경쟁자들이 어떤 실력인지도 모르면서 목표를 상대평가상에서의 등급으로 잡으면 망하기 십상이잖아. 차라리 나는 절대적인 점수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 나 이번 시험에서는 실수 딱 한 개만 한다. 뭐 아니면 뭐 총 이번 시험에서 5개만 틀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할 때는 선생님들께 최대한 정말 세세한 것까지 질문을 드리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이런 게 좀 보일 때도 있고 나중에 세특도 잘 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도장을 딱 찍어놓는 거지. 교무실 같은 데도 자주 찾아가고 물론 막 없는데 만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없는데 만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 또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다뤘던 교재, 주교재, 부교재 이거를 정말 마스터하고 들어가면 좋겠어. 왜냐면 사실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건 좀 쉬워 보이고 막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다뤘던 그런 프린트들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또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학원에서 주는 교재 그런 거 프린트 풀기 급급해서 학교 걸 오히려 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최우선으로 선생님께서 다뤄주셨던 거 학교에서 했던 거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거부터 하자. 그러고 쌓아야지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다른 과목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 수학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딱히 막 내신 기간 아니다를 구분을 두지 않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차근 예열부터 하면서 정말 계속 꾸준히 풀었고 만약에 내가 수학 시험이 시험 4일차야?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1, 2, 3일차에 적어도 10분, 20분은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 진짜? 시험 딱 그 보는 기간이라고 이거 며칠 안 하면 뭔가 조금 흐트러지는 기분이고 감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기출 하나라도 풀어서 한 세트라도 풀어보기. 이렇게 하는 게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대단하다.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하면은 다들 혼돈의 맞아. 가오스야. 왜냐면 어떤 방향으로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아마 모든 학생들이 각기 자기만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나는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페이스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첫 시험은 준비하는 시간이 다들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좀 더 높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공부의 질을 좀 더 확실히 높이면 남들과 다른 그런 경쟁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다? 효율을 높여보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모두가 공부하고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하기. 맞아. 진짜 PTSD 온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진짜. 고등학교 생활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 시작까지 진짜. 그냥 누나가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조금 덧붙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이걸 보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 시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치. 못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그때 좀 예를 들면 사회는 이렇게 외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두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잖아. 다르죠.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과목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대체로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해서 실력 올리기 좋은 과목들 있잖아. 예를 들면 수학. 그런 거는 미리 해두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실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공부하고 뭐 암기할 내용들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안정적인 고득점 측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대체로 그렇고 이과의 경우에는 이제 2학년이 되면 수학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하잖아. 그래도 그때 되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길 테니까 이제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수능 국어 실력이 점수를 좌우하지. 수능 국어를 풀 실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암기 열심히 하면 8, 90점은 나와. 근데 100점은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수능 국어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국어가 진짜 암기로만으로는 100점을 받을 수 없는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수능이랑 비슷하게 선지를 내려고 하시고 그런 식으로 내려고 하시니까 더더욱 수능을 맞아. 좀 접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일반고 입장에서 가장 다른 거는 국어였어. 시험의 스타일이 가장 다른 건 국어였고. 윤희는? 예를 들어 중학교 시험이 교과서 수업에서 다뤘던 게 A고 시험에서 A' 정도 낸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정말 스몰 A를 낸다든지 알파를 낸다든지 B나 C까지도 낼 수 있는 게 맞아,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중학교 때 그냥 암기로 다 커버해도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는 그거에 더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1등급을 가르는 문제까지 다 맞고 기분 좋게 시험장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 시험 범위도 굉장히 중학교 때에 비해 훨씬 넓어지더라고. 난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게 시험이 쉬운 학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진 거면 시준이가 말했던 그 시간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야. 그냥 국영수, 사과, 체육, 미술까지 완벽하게 다 외워서 들어가면 되지. 뭐. 중학교 때는 완벽하게 다 외웠잖아 우리.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단위수를 너무 현실적인 조언인가? 그래도 좀 미리 알려주자면 단위수 선택. 그 단위수는 그 과목의 중요도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그 단위수랑 높은 거. 그리고 본인의 강점 과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가 강점 과목이 뭐 국어다. 그러면 국어를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거를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면서 느낀 게 어중간한 3, 4등급 이런 것보단 확실한 1등급이 하나 있어야 그게 전체 내신을 확 끌어주는 좋은 존재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 양이 다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시험 직전에 보게 되는 과목들도 생기고 가끔 가다가 실수가 적은 애들이 2, 3일 전에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이제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시험 기간 다 돼서 허겁지겁 공부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그런 것까지 완결성 있게 꼼꼼하게 외워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이거를 강조해주고 싶어. 좀 재미없는 썰을 하나 풀자면 1.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난 전 과목을 다 거의 100점 맞았었거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토 나와. 이렇게 막 다 외우고 다 하려고 하면 토가 나와 진짜로. 근데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전 과목을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다 집중하고 싶으면 토가 나올 정도로 해야 돼. 토가 안 나오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쪼르라고 하는 얘기.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동인이 있었어? 그냥 해야 되니까 했다 정도였던 것 같아. 그리고 관성도 되게 큰 영향이 맞아. 있는 것 같아.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올 기회잖아. 맞아. 기왕이면 수시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고 가보자. 그치. 나는 진짜 처음부터 정시 절대 안 돼. 맞아. 나 정시잖아. 나도 수시를 끝까지 챙겼어. 수시를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근데도 이제 나는 내 목표는 서울대였기 때문에 수시로는 서울대까지는 갈 성적이 안 돼서 나는 수능을 다시 본 거였고, 근데 처음부터 나는 정시로 갈 거니까 수시는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인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 맞아. 일단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마음이 편해. 맞아. 마음이 편하고. 기회도 여러 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가 정시도 수시를 보는 거 알지? 맞아. 내신 반영 시작하잖아. 내가 그 정시 썼을 때도 생기부를 다 보더라고. 아마 서울대가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들도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 그 기조를. 머지 않았어. 그런 것도 있고 수시를 공부하면서 내신 공부하면서 했던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되더라고. 도움이 되지. 그게 다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절대 처음부터 난 파워 정시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야기가 또 딴 데로 흘러갔는데 중3 겨울방학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네. 너무 중요하죠. 나부터 얘기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중3 겨울방학 때. 거의 수학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국어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갔거든. 그냥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그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단단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문학 영역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그리고 문법과 어휘가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문법과 어휘를 짚고 넘어갔었어.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문학이랑 비문학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도 꾸준히 할 시간이 많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휘나 문법은 고등학교 때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 특히 문법보다는 난 어휘가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휘 문제집을 하나 별도로 사서 한자나 사자성어 이런 것까지 틈틈이 외워줬거든. 왜냐면 이 어휘가 사실 문학에도 나오고 비문학에도 나오고 문제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학원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어. 기본적인 거에 좀 충실해야 그 이후의 공부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 지문을 거의 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내신에서도 1등급이 나왔었어.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중3 겨울방학 때는 최대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 수학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는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수학이 거의 7이었던 것 진짜 같아. 많이 했네. 수학이 7, 8이었고
국어 영어 1, 1? 진짜 그 정도로 나는 수학만 했어 방학 때. 나도 사실 거의 711이라는 비율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근데 이게 또 국어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놓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좀 이제 그때 가서 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약간은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되 나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중3 겨울방학을 약간 수능 대비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국어 공부에 있어서. 자신이 만약에 개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이제 개념을 한번 인강이든 교재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는 개념의 나비 효과도 추천을 하고 학원 현강이라든지 인강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어쨌든 개념은 꼭 확실하게 다져두고 가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1 모의고사부터 차근차근 학년을 올려가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국어 공부는 막 스킬 이런 것보다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고1부터 3월, 6월, 9월, 11월 그 다음에 고2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차근차근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하루에 하나씩 풀었었거든. 사실 많은 거 아니잖아. 하루에 100분? 오답까지 해가지고 이래저래 한 2-3시간 정도만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꼭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런 거를 겨울방학에 했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개학하고 나서부터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었던 것 같아. 아침마다. 그니까 나도 아침 아침에 자습 때마다 무조건 한 30분 이상씩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 국어도 결국에는 언어의 영역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한 달을 몰아서 한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느는 게 아니라 그치, 맞아. 그치. 잊지 않을 정도로만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결국에는 언어에 관련된 과목이라면 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개념을 얘기했던 게 수능 개념을 보면은 확실히 내신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그렇지.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수능을 바탕으로 아무리 내신이라 하더라도 염두에 두시고 출제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문학 개념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자, 난 시즌이 네. 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신을 위한 공부와 장기적으로 수능을 위한 공부인 거야. 근데 얘기했듯이 수능을 위한 공부는 정말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무조건 그치, 해야 되는 투자할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 중3이라도. 나는 이제 내신에서 조금 더 얹고 싶은 거는 나는 뭘 했냐면 사자성어를 외웠어. 나랑 비슷하네. 비슷한 그치. 맥락이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고전시가 100편, 100선 이런 거를 외웠어. 외웠다고? 고전 시간을 그렇지. 외웠다고? 그 수업을 듣고 외웠어. 수업을 듣고 수업한 내용을 외우고 나도 보긴 봤던 것 같은데 외웠다는 건 진짜 신기하다. 상충곡, 뭐 관동별곡, 뭐 그치. 별곡 이런 거 다 별곡. 이런 갑자기 거는 공부 미리 하고 들어갔어. 이제 특히 고전 문학이 나올 때 뭐가 끼어 나오냐면 항상 외부 고전 시조가 나와. 맞아. 선지에도 이 심상과 유사한 것은 해서 이렇게 그래. 5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시 이렇게 나오고. 듣도 보다 못한 거를 맞아. 풀면 틀리거든. 그래서 맞아. 듣도 보다 못한 게 없도록 해야 돼 사실은. 사실 내가 얘기한 문학 개념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수능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문법. 수능에서 다루는 문법의 기틀을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신이 되면 그때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짜잘한 암기사항을 외우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 그래서 중3 겨울방학에 이제 문법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아마 영어처럼 정말 고등학교 3년간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외우라면 외워야 되고 진짜 할 때마다 새롭고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결국 수능 때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될 거고 정말 기틀을 한번 확 잡고 나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윤희는 아까 학년별, 수준별로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3 거부터 시작했어. 오, 진짜? 그냥 평가원 기출문제로만 시작했었거든. 개인적으로는 되게 빠른 길이었어. 나 국어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거든. 그냥 고3 거 평가원으로만 시작해서 어렵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할만해지더라고.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윤희가 얘기했듯이 중학교 내신처럼 암기로만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아무 인강이나 골라 잡아서 그냥 듣기 시작하면 좋겠어. 조금 섞어서 해보면 본인 공부는 고3용으로 하고 나는 시간제고 푸는 걸 얘기한 거거든. 그 딱 그래요? 모의고사처럼 푸는 거를 쉬운 거부터 해서 두 개를 쌓아나가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겨울방학이 마칠 때 개학하기 전날에 그해 수능을 시간 재고 풀어봤을 때 대충 2등급 이상 나오는 실력이라면 일반고에서는 문제가 없어. 적어도 내가 그랬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교재나 문제집으로 주로 풀었어? 그냥 인강 패스 하나 끊어가지고 했고 나는 대성마이맥과 스카이 애들을 끊어서 했었고 이제 동네 학원 여러 개 다니면서 얼기설기 수능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훨씬 싸게 먹히는 것 같아. 그리고 강의는 나는 전영태 선생님의 엄매 올인원을 들었었거든. 나 때는 이제 문법 올인원이었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만한 강의는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마달이라고 하는 기출 문제집. 아, 유명하지. 유명하지.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봤고 사실 이게 막 처음 시작할 때 안 좋다 그러는데 나는 처음 이걸로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책에서 시키는 대로 기출 분석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뚫고 내려가는 그 피지컬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어휘랑 문법을 강조를 했잖아. 그 어휘 관련해서 공부할 때 정말 추천할 만한 문제집이 1등급 어휘력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문제집이 있어. 근데 거기에 진짜 분야별로 단어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시준이가 말한 뭐 고전시가 이런 사자성어도 다 나오고 내 기억으로는 시조들도 예문으로 나왔던 것 같아. 그게 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 그 약간 국어의 베이스를 쌓는데 만약에 수능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매삼비나 매삼문 같은 거를 푸는 걸 추천해.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꾸준히 하는데 이만한 문제집이 없더라고. 또 오답 시스템도 약간 강제적으로 오답을 정답 안 보게 이렇게 좀 만들어놔가지고 그 트랙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데 매삼비 매삼문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윤혜정 쌤의 개념의 나비 효과 요거도 나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고1, 2, 3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출 문제집을 보든 보통 많이 보는 게 이제 국어는 마다를 보긴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마더텅이나 시뮬 이런 거 어떤 거든 자신이 원하는 기출 문제집 하나 잡고 그냥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각각의 과목별로 조금 봐봤다면 이제부터는 중3 겨울방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나는 돌이켜보면은 중학교 방학 때는 그냥 무대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해보면서 좀 노하우가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방학에서 달성할 목표를 쭉 나열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국어 85점, 뭐 수학은 뭐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영어 문법 정복하기, 통사 통과 한번 훑기 등등 되게 많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딱 적어보면 이제 각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가 나와. 물론 이제 이게 어려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 그래서 나는 학원쌤이나 아니면 아는 형 누나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뭐 필요한 강의, 뭐 학원 수업 등등 찾아보고 남은 공부를 주차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 나 완전 비슷해. 오. 나도 근데 중3 겨울방학 때는 진짜 그냥 학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진도 나가면서 그냥 과제 열심히 하고 이랬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우선은 목표를 세워놓는 거지, 큰 목표를. 근데 나는 더 큰 목표부터 세워도 괜찮다 생각해. 그냥 단순히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목표, 어느 대학 갈 건지부터 시작해서 1년 목표 그리고 겨울방학 때 목표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달 월별 목표를 세우는 거지. 월별 목표를 세웠으면은 주별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주별 목표까지만 세워놔도 데일리 계획 짜기는 굉장히 쉬워. 이제 큰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충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판이 나온단 말이야. 그 목표만 잘 세워놓으면은 그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는데 큰 이제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이제 간략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매일 계획을 세워놓는 거지. 나는 전반적인 공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팁을 하나 줘보려고 하는데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언제 자습을 할 수 있고 언제 인강을 듣고 언제 학원을 가는지가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면 오로지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쫙 합산을 해보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일. 이 시간에는 뭐 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본인 목표를 세웠으면은 나는 수학엔 70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국어는 10만 하겠다. 영어 10, 뭐 탐구를 55 이렇게 갖고 가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 100시간이 나왔어. 내 공부 시간. 그러면 수학은 70시간을 쓸 수 있는 거고 영어는 10시간, 국어는 10시간, 탐구는 5시간, 다른 탐구 하나 5시간. 이렇게 쓸 수 있게 나온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 70시간 동안 내가 수학을 몇 문제 풀 수 있을지 정도껏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가늠만 해보면 이것만 되더라도 겨울방학 한 주에는 이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정도 양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구나를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나 고3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니까 나도 사실 이거를 한 현강 선생님께 들은 방법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지 정말 쉽지 않지만 성공은 하겠다. 또 중요한 거는 중3 겨울방학이니까 고등학교 직전이잖아. 그래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내가 계획은 어떻게 짜는지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어떤지를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물론 처음에 맞아. 어렵다면 아까 시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언니 오빠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과외를 받던 결론적으로 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실천하는 맞아. 거겠지? 맞아. 방구석 제갈량들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특강이나 학원 강의도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학원 강의랑 자기 공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짰어? 개인적으로 학원, 특강 이런 거에 목매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해. 학원은 말 그대로
보습 학원이잖아. 그러니까 보조학습으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다니겠다면 왜 다니는지, 강의가 끝난 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등등등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학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비중을 따로 정해주는 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지만 나는 중3 겨울방학 보낼 때 내 공부 4 그리고 학원 뭐 강의 이런 거 6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되는 내용도 많고 뭐 고등학교 공부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과목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학원이 많았던 거지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뭐가 됐든 간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맞아. 놀지 말고 학원 다녀왔으면 밥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자기 공부 시작하고 끝나면 바로 자. 이거를 정말 개학 전날까지 반복을 하면 이제 알차게 겨울방학을 보내는 맞아, 거고 맞아. 이렇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수업 듣고 남는 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괜히 고민하지 마. 그냥 공부하면 돼. 뭐 산책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10분 그거 습관 들이지 말고 또 그냥 유튜브요. 자면. 근데 그게 정말 관성이 안 돼, 되고 안 돼, 습관이 안 돼, 되다 안 돼, 보니까 안 돼, 안 돼. 딱 진짜 시즌이 말처럼 공부만 하자 그냥 해. 라는 마인드로 중3 겨울방학을 보내면 끝났을 때 3월 1일, 2일 개학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 뿌듯해. 맞아. 그리고 나는 학원 공부 시간,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자기 공부 시간이 아니지. 근데 그 공부도 최대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 공부 시간에 그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돼. 그 과정에서 이제 능동적인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학원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정말 자신한테 필요한 만큼 다니면 사실 학원, 교재, 수업 이런 게 예쁘게 누가 미리 닦아놓은 기기잖아. 그걸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대신에 누구도 다니고 누구 다니는데 내가 안 다니면 뒤처질까 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학원을 다니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위험하지. 누군가 닦아놓은 길이라는 말이 되게 딱 정확한 말인 것 같아 사실은. 과목만을 몇십 년 동안 파신 선생님께서 딱 좋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힘들긴 하지. 안 좋다고 평가절하할 게 아니고 자기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맞아. 거지. 그냥 거기 앉아서 전기세 내주고 있는 게 아까워서 그런 그건 거지. 아까워.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플래너 작성법 어. 안에서 말해봅시다. 나는 플래너를 그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약간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를 이제 손으로 하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니까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용도로 플래너를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쫙 있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한 켠에다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쫙 적어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으면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충의 시간. 6일 동안 못했던 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비워두고 6일 내에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대충 월요일에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배치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할 일들을 정리하는 용도로 플래너를 썼던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플래너 쓰는데 과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맞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꾸미기, 어. 스티커 붙이고 뭐 그니까. 하지마 안돼. 근데 나도 윤이랑 약간 비슷한 게 나는 평소에는 그냥 그날 하루를 마치고 썼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기 전에. 왜냐면 아침에 쓰면은 그 아침 시간이 날아가잖아. 맞아.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그냥 전날 해야 할 밤에 일을 자기 다 전에. 하고 졸리잖아. 어. 졸릴 때 쓰는 거지. 그니까. 아침에는 바로 이제 딱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2주 정도 시험 내신 기간이 있잖아. 그때는 난 유니처럼 했었어. 그때는 뭔가 데일리보다는 좀 더 이제 내가 거시적으로 보는 거지. 이 주에는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해야 한다. 이거를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데일리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아. 일단은 나는 스케줄러는 항상 전날 밤에 그냥 다음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하면서 작성했어. 일주일치 계획을 진짜 미리 다 써놓는 거는 너 파워 제이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내가 그렇게 J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J이긴 한 것 같아. 나는 그 되게 힘들다고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처음 이제 써보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써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치 다 써놓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 전날 밤에 했어. 내일은 뭐 9시부터 12시까지 수학학원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밥을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때 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래너를 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고1 때는 안 그랬는데 고3 때 버릇이 생겼거든. 고3 이제 2학기에 보면은 내신도 끝나고 수행도 잘 없고 해가지고 그치, 좀 그냥 해이해지기 쉬운 시점이지. 그렇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가 굉장히 규칙적이야. 수행이 없으니까. 맞네. 그치.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고1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왜냐면 그치. 고1 중3 방학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어. 이날은 현강을 듣는 날이었고 뭐 학원을 가는 그런 날도 있었고 해가지고 학원 같은 거 미리 적어놓고 특히 수능에서는 그냥 과목별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이렇게 분배를 해놓은 거고 뭐 예를 들면 일요일에는 난 학원을 몰아서 갔으니까 이때는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단어만 공부하고 그 뭐 월요일에는 모의고사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어. 수학은 그 주에 나온 숙제의 절반을 하고 어떤 문제를 절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날 예를 들면 난 일요일 밤이야. 그럼 월요일 날 내일 뭐 하지? 모의고사 풀어야겠다. 그리고 뭐 수학은 뭐 여기 이쪽부터 이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까지 풀어야겠다. 뭐 그래서 그거를 플래너에 옮겨 적었고 요거는 사실 고1 때 썼던 플래너인데 귀엽지? 풋풋한 플래너다. 풋풋하지.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었어가지고 그리고 플래너를 어떻게 쓰는지 좀 난감했었어가지고 많이 비어있긴 한데 뒤로 갈수록 되게 뭔가 뭐야 많이 뭔가 화려해지는데? 화려해지지. 과목별로 색깔을 바꿔가지고 풀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날은 수학의 날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내신하는 때였나 보네. 그래서 7.8기로 적어놨고 과목별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할지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 그럼 대충 몇 % 정도 실천을 했어? 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한 거 아니야? 나름 고1 때 한 거라서. 와 세모까지 있어. 세모 있지. 하다가 못했으면 이제 해야지. 저 아래 모두 좀 쓴 거 되게 칼같이 같은데? 했구나. 이건 요거는 뭐야? 그날 한 실수야. 그러니까 수학 그런 것까지. 그날 한 실수를 적어놨어. 이날은 9시간 40분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와. 운영을 했었고 플래너를 아마 나는 어떤 생각으로 썼냐면 써야 되니까 써야지가 아니고 정말로 활용을 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날 해야 될 공부가 머릿속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 그 생각을 그냥 종이로 옮겨놓는 거야.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터 습관이 되더라고. 물론 처음에는 많이 비어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누구든 하다 보면 점점 는다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예시 아닐까. 그렇죠. 나도 플래너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수학에 진짜 많은 시간 투자했어가지고 그 주에 매일매일 수학 몇 문제를 풀어놨는지를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적어놓으면서 약간 성취감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 현황판처럼 사용했구나. 맞아. 그래서 막 이번 주에 뭐 1000문제 풀기? 약간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보고 또 성취하는 챌린지처럼. 맞아. 멋있다. 성취하면 또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더더욱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혹시 수학을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 방법도 추천해. 맞아. 이때는 양치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지.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댓글에 보니까 핸드폰 사용을 다들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좀 전자기기에 대한 컨트롤을 스스로 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가 기숙사다 보니까 아무도 24시간 동안 나의 전자기기를 통제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 했어야 됐고 수행평가나 비교과 같은 게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PPT나 그런 작업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제를 하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사실 핸드폰에는 PPT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 인스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나도 사실 처음에는 아이폰에 있는 기본 앱 잠금 어플이 그 기능이 있어, 있더라고. 있어. 그래서 하루에 유튜브를 5분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내가 스스로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시간 늘릴 수 있고 무제한으로 늘릴 수 이게 있어. 너무 편해. 어. 좀 불편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걸 잠금 해제하기가. 그리고 맞아. 뭐 의식해서 스크린 타임을 보면서 막 신세 한탄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좀 강제성 있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첫 유료 결제 앱이었는데 포레스트라고 나 뭔지 알아. 이렇게 휴대폰을 아예 잠궈버리는 앱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80분을 설정해놨으면 180분 동안 나무가 점점점 자라는데 핸드폰 사용하게 되면 그 나무가 중간에 죽어버려. 맞아. 그래서 시간을 채우면은 그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못 채우면 죽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으면 약간의 뭔가 포인트가 있어? 뭐 그냥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냥 나름의 동기부여인 거지. 그냥 귀엽게 나무를 죽이고 싶지 않는 마음에 폰을 오히려 멀리 보게 되고 또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냥 180분 잠궈버리면은 이제 폰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 시작이 중요하니까 맞아. 사실 공부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폰 잊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그 시작을 도와주는 앱이 포레스트라는 앱이었던 것 같아. 희준이는? 나는 금욕 상자가 있었어. 뭔지 알아? 그 금욕 이제 상자? 약간 시간 적용 돌려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본 적 잠기는 있는 거 것 같다. 있어. 그게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시험 틀린 말은 전날이면 아니지. 폰 보고 있겠냐고. 벼락치기가 그치 없겠지. 시험 전날은 안 보지. 시험 전날에 핸드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통제가 어렵잖아. 진짜 어렵지 핸드폰 통제. 폴더폰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낡아서 카톡, 인스타그램 그런 거 안 깔리는 구형 공기계를 쓰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금욕 상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고1 때 좀 써봤고 고2 때부터는 전화는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치. 금욕 상자 전화도 못 받아. 그래서 그렇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시험 기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2012년도에 나온 그 아이폰 4S
와, 뭔지 알아? 유물인데? 요만한 그런 공기계가 있었는데 거기다 유심을 꽂아서 사용을 했었어. 그게 이제 아주 느린 속도로 인터넷 접속까지는 돼. 근데 유튜브는 그런 거 잘 보기 어렵고. 그래서 답답해서 안 보고 말지. 그치. 그리고 전자사전 앱 이런 거는 깔려. 음. 그래서 수험생 폰으로 사용하기엔 적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통제 앱 같은 게 있었어. ICQ 그래서 이런 거. 엄마가 이제 내 모든 기록과 사용 시간량을 다 알 수 있는 엄마 쪽에서 잠글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이거는 나는 용납할 못 수 버티겠다. 없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았어야 했지. 그래서 나는 보통 핸드폰 전원을 그냥 껐어. 공부할 때만큼은. 핸드폰 전원을 끄고 그냥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놓는 식으로 관리를 했었고 만약에 이런 핸드폰 껐다 켰다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 싶으면은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해. 근데 그게 꼭 그냥 한 테이블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친구가 뭐 면학실 옆자리다 이러면 이게 보이잖아. 또 핸드폰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나름 또 그것도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뭔데? 나는 요즘 앱을 다 지웠거든. 카톡까지 지웠어 핸드폰은. 와, 왜냐면- PC 카톡만 쓰는 거야? 왜냐면 노트북에 있으니까 어쨌든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있으니까 그냥 노트북 켤 때만 그런 거를 이제 필요한 것만 하고 핸드폰으로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해. 이게 주 이유가 뭐 우리가 이동 시간에 굉장히 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 맞아. 뭐 지하철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거기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핸드폰이란 맞아. 말이야. 그때 SNS나 그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 난 그 시간까지 이제 좀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핸드폰에 그런 앱들을 지우고 이런 방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갓생이다. 그러게. 이건 갓생보다는 그냥 내가 좀 이제 심각함을 너무 네, 시험 시간이 SNS 다가오고 있긴 하니까. SNS에 그렇군요. 매몰되고 싶지 않아서 그 중학교 3학년부터 충분히 도입할 만한 그니까. 진짜 의지도 의지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자기기를 컨트롤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리고 고1 내신 준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또 좋은 결과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